네, 다음 아이템 8인데요. 파이널라이저와 클리너 사용을 피하라입니다. 실제 자바는 두 가지 객체 소멸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 파이널라이저라고 해서 자바는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 퍼블릭 생성자를 정의 안 하면 퍼블릭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최상위 오브젝트 클래스가 상속되게 되어 있고,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파이널라이즈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이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면 파이널라이즈, 네,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라는 애가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 뭐 안에 처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파이널라이즈라는 애고, 실제 얘는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GC를 통해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객체라고 인지가 되고, 그 객체를 메모리에서 해제하기 전에 마지막에 호출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파이널라이저용 스레드를 통해서 호출이 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1.9 자바 1.9부터 디플리케이티드가 됐고요. 실제 이 파이널라이즈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디플리케이트드가 됐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리너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바 1.9부터 나왔고요. 자바 명세상 파이널라이저 대신에 사용하라고 대안으로 제공을 한 클래스고요. 실제 클리너 파이널라이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상속 개념의 오버라이드 통한 재정의를 해서 구현하는 것과 다르게 클리너는 이제 멤버 변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대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클리너 역시 많은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사용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파이널라이즈가 어떻게 동작하고 클리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파이널라이저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파이널라이즈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뭐 일련의 내용을 프린트하게 했고요. 그게 어떻게 호출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널라이저 샘플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더 이상 참조하지 않도록 널 처리를 하고 이 GC를 실행했고요. 그리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 콘솔을 보시면 이 안에 지금 파이널라이저 프린트 한 개 자동으로 찍히는 걸 호출돼서 찍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스레드를 찍어본 파이널라이저라는 별도의 스레드로 자체적으로 호출돼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너도 한번 같이 볼게요. 클리너를 제가 구동하려고 1.9로 일단 세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너는 좀 파이널라이즈보다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클리너라는 자바랭 래프라는 패키지 안에 클리너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클리너.create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클리너를 위한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클리너라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클린할지를 오브젝트와 그 클린하고 나서 호출될 런어블한 클래스 객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게 해제될 때 얘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리너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100개는 너무 많으니까 5개만 만들게요. 5개를 만들고 5개 모두 널 처리를 통해 참조를 끊고 GC를 발동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그 파이널라이즈 때 보신 것과 같이 GC 발동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런이 돼서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리너라는 별도의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가 해제될 때 호출해서 별도의 처리를 하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럼 이걸 왜 쓰면 안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 시점뿐 아니라 수행된다는 여부를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GC에 의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회수되기 전에 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C는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GC가 절대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즉시 파일을 열고 파일 리소스를 열고 파일을 해제해야 되는 걸 파이널라이즈나 클리너로 위임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파일 스트림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행해야 될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작했을 때 얘가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파이널라이즈 안에 A라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고 그걸 널이라는 값을 대입한 다음에 널이라는 A 객체에 toString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걸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before call finalize라고 해서 맨 첫 번째 줄만 찍히고 그 이후에 동작은 전혀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했음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보통의 경우는 뭐 스레드가 중지되고 스택 트레이스 에러의 메시지를
콘솔에 찍히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런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에러 발생 시점 이후에 처리가 전부 처리가 안 되게 됨으로써 객체 회수에 대한 처리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를 들었듯이 파일 스트림을 닫는 과정에서의 에러 같은 것도 저희가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능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파이널라이저나 클리너는 GC 과정에서 수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C 자체의 처리도 상당히 좀 헤비합니다. 모든 객체에 대한 참조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GC를 동작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거운 작업을 또 다른 파이널라이저나 클리너의 해제를 위한 작업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제 파이널라이저나 클리너에 그 외에 참조 객체들을 통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참조 객체는 다음 GC에 또 메모리 해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안 이슈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실제 파이널라이즈를 재정의한 좀비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서 파이널라이즈 안에서 좀비 클래스 안에 이런 스태틱 변수를 놔뒀고, 이 좀비라는 애를 파이널라이즈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입시키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 좀비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좀비를 널 처리를 했고, GC를 통해서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되게 함으로써 이 좀비라는 객체를 GC 대상에서 이제 메모리 회수를 의도하였으나, 보시면 좀비는 널로 찍혀요. 근데 좀비의 그 스태틱 변수는 이렇게 내가 만든 인스턴스가 그대로 참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가비지 컬렉터는 얘를 해제하기 위해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됐지만 실제 내 자신이 해제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영원히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누수가 영원히 해제 안 되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좀비라는 애를 만들었고요. 여기선 다른 거는 파렌트 좀비라는 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파렌트 좀비는 생성을 못하도록 이런 익셉션 처리를 추가를 정의를 해서 파렌트 좀비라는 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좀비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비라는 애를 발생해서 여기 보시면 이 세션이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 이 세션이 발생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파이널라이즈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스태틱 변수에 자기 자신을 주입함으로써 아래 동일하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 그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파렌트 좀비에 정의된 이 스태틱 변수까지 이상 없이 호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잘 모르는 상태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코드가 돌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안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파이널라이저는 그러면 얘네는 언제 써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책에 안전망이라는 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안전망, 여기 책에서 말한 안전망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실수로 클로즈라는 걸 호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모를 해소를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파이널 인풋 스트림을 보시면은 안전망이라고 해서 파이널라이즈가 구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로즈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객체가 해제되기 전에, 메모리에서 회수되기 전에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해서 해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나 자바가 제공하는 API들 중에서 이렇게 안전 장치를 위한 파이널라이즈가 좀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용으로 좀 활용을 해라라는 권고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쓰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C나 C++이나 어셈블리 언어를,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GC는 자바로 구성된 그 외 언어들에 대해서 대상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해제를 해줘야 되는 행위를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그런 파이널라이즈나 클리너를 통해서 해제를 하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자바 API를 사용하듯이 명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해제하는 게 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깔끔하게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많은 기능을,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객체 해제된 꼭 필수적인 안전망을 위한 장치로만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8장은 좀 개념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할 거는 거진 다 했는데 결국에 파이널라이저랑 클리너를 여기서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용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마라인데 말한 것처럼 JDK 라인부터는 파이널라이저는 없어지고 이제 클리너라는 대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클리너조차도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파이널라이저랑 클리너를 클리너는 제끼고 파이널라이저를 실제 언제 뭐 때문에 만들었냐 무슨 기능이냐 이거를 일단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파이널라이저가 결국에 GC가 없는 언어들이 있죠. 뭐 C++ 같은 특히나 메모리를 내가 직접 생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애들을 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조 해제가 일어나지 않잖아. 걔는 우리가 딜리트하는 디얼록하는 순간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니 이 소멸자를 이용해 가지고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소멸자에서 다 핸들링 해가지고 없애버리거든요. 그 객체가 없어지고 그럴 때 걔처럼 쓰려고 만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안 맞는 거야. 핏 자체가. 그래서 얘를 해제용으로 쓰는데 해제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7, 8, 9장이 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야. 해제하지 마라. 클리너랑 파이널라이저 쓰지 마라. 해놓고 이제 9장에 나오는 게 트라이 위드 리소스를 토용한 뭐 오토 클로저블 구현해라 그거 나오죠. 9장에. 네네. 이게 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에 트라이 위드 리소스 써가지고 오토 클로즈 해라. 근데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는 것들 클리너로 어떻게 안전 조치해가지고 하는 것만 해봐라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성능상에 막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던 쪽에 수행 시점 보장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만든 얘기인데 언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수행된다는 절대 보장이 없는 애라 쟤를 쓰지 않는 거고요. 보안 쪽에는 보안 코드 다시 한번 볼래요? 보안에서 결국에 상속 받았잖아요. 저렇게 상속 받아가지고 파이널라이즈를 재정의하잖아. 쟤를 우리 뭐 기프트 카드의 잔액 관리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사용자가 거기에다 리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이 사용자는 뭐 블랙 유저여서 블랙리스트의 유저여서 리필을 할 수 없는 대상이야. 근데도 리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야. 파이널라이저 통해서. 왜? 객체를 자기 자신으로 해서 그냥 했잖아. 지금 스로브를 던져가지고 객체를 생성 못하게 했는데 그 객체를 가지고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파이널라이즈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상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 지난번에 상속해서 어떻게 했던 게 뭐 있죠? 뭐 앱스트랙트 상속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거 있었죠? 아, 생성자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렬화, 역직렬화니까. 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널라이저 그럼 결국에 우리가 못하게끔 해줘야 되잖아. 미리 오버라이드 해서 못 사용하도록 선언만 해놓으면. 저 상태로 해놓잖아. 내가 저기에다가 진짜 아까 그 충전해가지고 블랙 유저인데 그 블랙 유저 아이디 만약에 뭐 생성자에서 STH가 들어왔는데 STH는 블랙 유저여가지고 생성 못해라고 하더라도 생성시켜가지고 STH 아이디 기반으로 충전하게끔 만들 수 있어. 이 파이널라이저 이용해서.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요? 파이널라이저 보안의 위험이 있다며.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퍼런트 근데- 좀비 한번 가보실래요? 퍼런트 좀비가 결국에 그래서 퍼런트 좀비에서 퍼런트 좀비를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게 밑으로 가보죠. 걔를 구현하네도. 그럼 구현이 안 되죠. 근데 파이널 클래스 늘 할 수 있나? 파이널 클래스라는 건 결국에 상속으로 허용 안 하고 더 이상 확장 안 되게끔 최종 클래스라고 명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파이널 클래스를 만들진 않아요. 그죠? 파이널 클래스는 막힌다라는 부분 봤어. 그죠? 이제 다시 가서 파이널 클래스를 제외하고 오버라이드를 파이널하게 만들어 봐라. 실제 파이널라이즈로 오버라이드해서 걔를 파이널하게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에서 하나 뜨죠. 그럼 확장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이널라이즈 막는다라는 거. 이게 파이널라이즈 어택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보안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아. 지난번에 막 직렬하나 이런 거 확장해서 했을 때, 그죠? 이런 거 되게 누수가 많죠, 구멍이 많죠. 얘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바이트 코드 중심으로 얘 따가지고 내가 저기 확장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바이트 코드에 저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확장이. 원체 동작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한다. 결국에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도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답이 있어. 파이널라이저랑 클리너는 쓰지 말고 클리너는 9부터 나왔는데 얘 굳이 쓰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조치로만 써라. 근데 다음 장에 얘기한 트라이위드 리소스를 이용해서 오토 클로저블 하고 안전조치로 누수 없게끔 조치해라. 그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정리됐죠? 이제 궁금하신 거 다 모르시죠? 궁금한 건 아닌데 그 아이템 7에서 다 쓰는 객체 참조를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클리너를 사용해서 테스트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스트 용도로만 그렇게 사용할 수 아, 호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보고 실제로 GC가 삭제 안 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클리너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런 메모리 무슨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7장에서 확인해보자라는 건가요? 아 그게 가능한지는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방금 얘기해줬잖아. 안전망으로만 쓰라고. 파일이 왜 누수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까 성물팀장이 예시 든 게 파일 스트림에 네. 걔를 클로즈 하는 거를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걔 클로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계속 연결을 잘. 그래서 최종으로 어떻게 되는데? 윈도우 관점에서는 소켓도 파일 중에 하나예요. 그 파일 윈도우 관점이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핸들이라는 애가 있어. 그 윈도우에서 파일 핸들이라고 부르는 핸들, 그리고 리눅스에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르는 FD. 그 파일들이 열릴 수 있는 숫자가 제약이 있어. 그래서 얘네 만약에 막 그렇게 되면은 막 너무 많은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해서 막 투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파일 오픈스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서 언젠가 소프트웨어가 중단돼요. 저 누수는 진짜 큰 누수예요. 그래서 트라이 파이널리, 예전에 트라이위드 리소스가 없을 때는 트라이 파이널리 블록으로 해서 걔를 클로즈하는 거를 제어하고 했을 때
고랭으로 따지면 디퍼랑 비슷한 거야. 디퍼에서도 소켓 같은 거 누수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커넥션 열자마자 디퍼 클로즈 깔고 들어가잖아. 얘도 그 맥락이야. 다음 장에 얘기할게. 그래서 그 누수로 안 되게끔 하는 안전망 용도로만 써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막 체킹하기 위해서 거기에 로직불을 놓고서 막 체킹됐나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심오하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막 뎁스 있게 들어가니까 되게 심오하지 않아요? 또 말씀하세요? 뭐 더 없으시면 이렇게 아이템 8은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